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생물학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던진 아주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는 것, 즉 노화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혹시 전부 틀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삶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사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죠. 싱클레어 박사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노화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어쩌면 되돌릴 수도 있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파격적인 생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노화가 정말 질병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우린 모두 노화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피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 같은 거요. 예전에는 사망진단서에 노환이라고 쓰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최근 과학계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심장병, 암, 치매 이런 질병들을 각각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병의 뿌리에 있는 노화 자체를 공략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노화가 바로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새로운 시각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노화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싱클레어 박사의 핵심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긁힌 CD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늙는 건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가 망가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설계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즉, 세포에게 뭘 해야 할지 알려주는 정보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DNA는 완벽한 디지텀 정보, 그러니까 CD에 담긴 음악 데이트 같은 겁니다. 이건 거의 손상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음악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즉 후속 유전체입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아날로그 시스템이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악보를 제대로 못 보게 되고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요. DNA라는 악보는 완벽한데 이걸 연주하는 후속 유전체, 즉 연주자가 엉뚱한 건반을 누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상하고 조화롭지 않은 소리가 나겠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노화가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정보가 점점 손실되면 세포들은 자기가 원래 무슨 일을 해야 했는지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피부세포가 갑자기 나는 뇌세포졌나? 하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혼란이 쌓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주름, 각종 질병, 그리고 몸이 쇠약해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잃어버리도록 설계된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시간을 아주 멀리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곳 40억 년 전의 원시지구에서 시작됩니다. 생명이 처음 태어난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죠. 보시면 40억 년 전에 첫 생명체가 나타났고 끔찍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특별한 유전자 시스템, 생존회로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외선 같은 걸로 DNA가 손상되면 이걸 고치는 일종의 응급 복구팀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우리 몸에도 바로 그 고대의 생존 회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겐 양날의 검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양날의 검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단계. 우리 몸에 손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햇볕에 피부가 탔다고 해보죠. 그럼 2단계. 이 생존 유전자들이 비상사태다 하면서 손상된 곳으로 막 달려가요. DNA를 고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3단계, 이 응급복구팀은 원래 평소에 후속 유전체를 관리하는 자기 자리, 즉 사무실을 비우고 출동한 거거든요. 그리고 4단계, 급한 불을 끄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정신이 없어서 원래 자기 자리가 어디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앉아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후속 유전체의 정보가 엉망이 되는, 잡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런 일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노화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암울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만약 노화가 단순히 정보가 엉망이 된 문제라면 혹시 이걸 바로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화가 그저 잃어버린 정보의 문제라면 컴퓨터처럼 리셋 버튼을 누를 수는 없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 장수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했던 그 고대의 생존회로 있죠. 그 안에 있는 장수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몸에 가볍고 좋은 스트레스를 줘서 이 유전자들이 다시 젊었을 때의 정보를 기억해내도록 깨우는 거죠. DNA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것들이 바로 서투인, TOR, AMPK 같은 핵심 장수 유전자들입니다. 이런 유전자들은 우리가 뭘 먹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따라 활성화될 수도 있고, 미래에는 이걸 직접 조절하는 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이 유전자들을 이용해서 과학자들이 부르는 소위 노화의 특성들과 싸우는 겁니다. 노화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생물학적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여기 보이는 유전체 불안정성이나 텔로미어 단축, 후성 유전적 변형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노화의 특징들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하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얽혀서 노화를 일으키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공략할지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연구가 우리 개인의 삶과 더 나아가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중요한 건 단순히 150살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겁니다. 아프고 골골거리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질병이나 장애 없이 활기차게 사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80세, 90세, 심지어 100세가 되었을 때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수명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으신가요? 이 과학은 단순히 생물학을 넘어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